홍티와 함께 허리 손을 울려보세. 안녕하세요, 홍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진정한 경매쟁이, 진정한 경매 전문가를 감별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나오니까 끊지 말고 끝까지 끈기 있게 시청해 주시면은 감별법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경매를 시작한 게 1998년입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아니 뭐 그것까지도 멀고요, 불과 10년 전인 2010년만 하더라도요, 경매는 많은 사람들한테 낯설고 왠지 두려운 단어로 다가온 게 사실입니다. 경매 컨설팅의 전성기가 바로 10년 전 그때인데요. 저희 홍티경매 벙커가 있는 이 교대역, 그러니까 중앙법원 있는데 이쪽에는요, 많은 경매 컨설팅 회사들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10년 전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컨설팅 의뢰라는 걸 하기 전에 일단 계약금으로 20만 원을 받고요. 경매회사 직원들이 물건 조사를 하고요. 또 입찰가를 산정을 대신해주고, 그리고 고객과 동행해서 법원으로 가서 입찰표를 작성해주고, 그리고 입찰함에 넣는 것까지 다 안내해준 다음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냥 함께 옆에서 계속 케어해주고 같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낙찰이 되면은요, 낙찰 수수료는 감정 가격의 1%, 명도까지 책임져 주면 명도 수수료 1%까지 합해서 추가로 받습니다. 토탈 2%까지 받아요. 예를 들어서 2억 5천만 원 감정가 아파트를 낙찰받도록 컨설팅해 줬다고 하면은요, 낙찰 수수료는 1%, 250만 원, 거기다가 명도 수수료, 이건 강제집행비용이라 이사비용 제외입니다. 역시 1%니까 250만 원. 토탈에서 500만 원을 받는 거죠. 네, 제가 경매 컨설팅 회사를 시작할 때가 2013년이었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요, 컨설팅은 거의 호시절, 정말 그야말로 호황이었어요. 2015년 저희 회사가 전성기를 달리던 때 한 달에 계약만 해도 150건을 했고요. 낙찰도 저희 직원들이 25개씩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직원이 그때 25명이니까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개씩은 받아온 거죠. 정말 굉장한 실력이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컨설팅이 굉장히 좋았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근무했던 저희 회사 직원 25명이 모두 경매 전문가였느냐? 이렇게 많이 물으시는데 아닙니다. 경매 낙찰 경험이요, 단 한 건도 없는, 심지어는 입찰 법원에 단 한 번도 안 가본 그런 직원도 있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죠. 완전히 경매 초보였던 저희 직원이 전체 직원 25명 가운데 매출 2등, 3등 그렇게 찍었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물론 경험 많은 선배 직원들이 도움을 줬고요. 당연히 제가 많은 도움을 줬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경매 컨설팅이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경험 많은 선배, 그러니까 선임을 옆에 붙여주고요, 그 선배, 선임이 일러주는 대로 믿고 잘 따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초보였던 직원들도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그렇다고 해도 전체 직원들을 관리하고 지켜봤던 저로서는, 야, 이거 경매 초보들도 컨설팅을 할 수가 있고 매출 2등, 3등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하지만은요, 결정적인 위험 요소들은 주도적으로 하지 못했죠. 그거는 결국에는 선임, 즉 선배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낙찰 후의 모든 명도 처리는 제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진정한 본인만의 컨설팅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6개월, 1년을 버티지 못하고요, 대부분의 초보 직원들은 퇴사를 하고요. 마지막까지 결국 남아있는 직원들은요, 경매 경력 5년 또는 뭐 10년 이상의 경험자들 뿐이었어요.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진입은 쉽죠. 그러나 끝까지 살아남고 버티기는 어렵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제가 사법시험 패스한 우리 김도원 변호사, 제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가 곁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경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까지는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 제가 팟캐스트 팟빵 음원방송을 시작하면서요, 팟빵 내에 경매 관련 주제로 방송을 꾸준히 했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한 5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것도 저처럼 방송을 거의 일주일에 5개씩 올리는 사람은요, 그렇게 업데이트하는 사람은 한두 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팟빵을 2019년 봄까지 하고요, 이제 마지막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유튜브 내 경매를 주제로 그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놀랐죠. 아니, 세상에 경매 전문가를 자처하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솔직히 정말 놀랐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죠. 저분들은 어떻게 경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지 궁금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날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이곳저곳 다 시청을 해봤거든요. 물론 뭐 제가 지금까지 경매학원을 다닌 적은 없어요. 유튜브 역시도 다른 경매하는 유튜브를 많이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 봤지만은 제가 몇 날 며칠 보다 보니까 꽤나 신선하게 다가온 거는 또 사실이었어요. 뭐 맞는 얘기도 있고요. 뭐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이론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뭐 천차만별로 되게 다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들은 어느 정도의 경매 경험을 했을까? 물건 조사를 위해서 부동산 중개소는 몇 군데나 가봤을까? 썸네일 제목처럼 진짜 자신만의 경험을 해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전 되게 궁금했습니다. 홍티경매 유튜브 영상이 요거까지 올리면은요 200개가 넘어가거든요. 그 200개 넘는 거를 저는 대본을 다 이렇게 씁니다. 제가 그때도 보여드렸죠. 대본 쓴 노트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전 대본을 쓰고 200개의 대본을 제가 평균 3시간 이상 보이시죠? 이 3시간 이상 쓴 대본 노트입니다. 이 노트를 보면서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거든요.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없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특히 홍티경매 많은 제자분들의 실전 사례, 또 실패 사례, 또 부동산 조사할 때 이건 어렵고 이건 힘들었다. 또 그런 것들을 제가 다 듣잖아요. 그런 거를 들은 걸 제가 종합해서 요렇게 대안을 제시해 드렸는데 그 대안 제시가 제가 안 해본 걸까요? 저는 제가 다 해본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요. 그런 과정들을 제가 직접적으로 그 실패 사례, 성공 사례를 보면서 지켜보면서 유튜브 내에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문가 간별 질문입니다. 첫 번째예요. 채권액이 모두 배당된 후에 낙찰되고 나서요. 그 낙찰 금액에서 소유자한테 배당될 수 있는 금액이 존재할 때 권리상 인수하는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차 보증금은 권리 관계대로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이 맞는지요? 자, 두 번째 간별 질문은요. 명도 대상자가 연세가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인 경우 이사비가 안 돼서 강제 집행을 하게 될 때 보통의 경우처럼 강제 집행이 예외 없이 실시가 될까요? 자, 세 번째 간별 질문입니다. 1순위 근저당 말소기준 이하의 2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어요. 자, 1순위 근저당이 그런데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을 수가 있을까요? 자, 이상 대표적인 세 가지 질문에 딱 물었을 때 답을 즉시 하지 못한다면은 글쎄요,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분이기 때문에 경매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자, 왜냐하면은요, 이 세 가지 질문 사항은요, 경매를 하는 데 있어서 실제 여러분들의 종잣돈에 손해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이 세 가지 질문들은요,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하면 그냥 유료경매 사이트에 기록된 대로 그 기록이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매는 쉽죠. 맞습니다. 경매는 쉬워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도요, 중요한 권리 분석을 제대로 모르고 경매를 타인에게 가르치고 있다면, 안내하고 있다면, 저는 경매라는 것을 이용해서 어떤 초보적인 경매를 모르는 다수한테 눈앞에 이득을 취하려는 좀 얄팍한 상술이다. 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매는요, 경험을 통한, 즉 해본 자의 노하우가 가장 필요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험이 없이요, 그냥 들은 풍월로 그냥 나열한다고 하면은 어느 순간 그분들은 미천이 드러나는 결과가 분명히 올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너도 나도 주변을 보면은요, 모두 경매 전문가예요. 경매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재미로 여러분들이 흥미있게 그냥 시청하시는 거라면, 그냥 그렇게 흥미로서 경매를 하시는 거라면은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종잣돈이 들어가는 실전 경매를 하실 거라면은 상황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홍티 경매, 미천이 드러나지 않는 실전 경매, 21년 전문가 홍티 그리고 김도원 변호사와 함께 2020년 경매 길로 제대로 한번 나아가 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